네, 민주당 관련한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오선 중진 의원이죠.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조금 전 선언을 했습니다. 이 탈당의 변에서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이제 이재명 사당 그리고 개딸당으로 전락이 됐다라면서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선 뭐 민주당 쪽 입장을 좀 봐야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좀 이거 탈당의 편을 좀 봤어요. 네. 좀 와서 좀 확인해봤는데 줄곧 해왔던 얘기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고 최근 행보를 보면 군부를 너무 많이 뗐어요. 탈당하겠다고요. 그래서 뭐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5선까지 하셨고 민주당에 와서 여러 가지 당의 어떤 은혜를 잊고 의정활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 남아서 싸울 수는 없었을까? 당내에 남아서 뭔가 비판을 하고 뭔가 이 당을 바꾸기 위해서 싸웠으면 그나마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쓴소리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애당심의 근거였다라는 말들이 정말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했던 말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한 번 더 다지기 위한 모든 방편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실망이다. 그러니까 중진의원으로서 저 정도밖에 결정이 안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였죠. 국회의장만 될 수 있다면 뭐 면을 가리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맞는 어떤 메시지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이상민 의원의 탈당 자체가 민주당이 던지는 어떤 큰 파장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민주당에 대한 애당심을 가지고 탈당한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 탈당의 변을 보니까 그냥 배설하듯이 그냥 얘기를 던져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또 이재명 대표가 이 당 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는 그런 안을 또 통과시켰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앞으로 강성 팬덤이 더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당내 분위기와는 무관치 않다고 보십니까?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약간의 그런 비판들이 할 수 있는 여지는 되지만 이게 60대 1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로 고쳤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늘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 비중이 너무 높다. 낮추자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말하는 강성 지지층은 1대1로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이 왜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냐 얘기를 하지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60에서 20으로 줄어든 게 강성 지지층의 비율을 맞추기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당은 그냥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그거는 과도한 비판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민 의원이 오늘 냈던 탈당 이 문에 따르면 궤적과 행로를 고려해 추후 행로를 좀 결정하겠다라 좀 얘기를 밝혔는데 구자욱 차장님. 네. 지금 뭐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물론 무소속도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신당이 창당되면 글로 가거나 혹은 네. 국민의힘 입당되거나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이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는데요. 승부수요? 네. 일단 5선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5선 한 이후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5선 했을 때 민주당과 자신이 5선 한 이후의 민주당이 크게 달라졌다. 과거의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 또는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민주정당이었다라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개딸 중심의 정당으로 일방 통행식 민주가 없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겠다.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상민 의원은 5선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6선에 성공을 한다면 가장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정당으로 아마 합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만약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 이상민 의원 개인의 생각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입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는 본인이 원하는 국회의장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민주당이 죽어간다. 이렇게 해서 총선을 치르겠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신당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세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낙연 대표의 어떤 화법이라든지 그분의 성품이 워낙 또 이렇게 엄중하고 또 신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발언 등 같은 경우에는 또 발언 수위가 굉장히 당내에서도 높아졌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 또 움직임이 더 큰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당장 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또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또 정치적인 어른이시고 또 중량감 있는 또 그런 정치인으로서 내년 총선을 위해 또 그리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평가가 제일 높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마찬가지로 분열하는 정당을 국민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분열하고 단합하지 못하는 당에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현실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그리고 민주당 구성원들의 모든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하면 단합을 하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쓴소리가 나올 수 있고 당내에 아픈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비판마저 겸허하게 수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고민하고 있는 차원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뭐 당에서 신당이 나오고 지금 이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